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약을 읽어주는 남자 성재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테스팅 세션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리를 좀 다시 하면 저번 시간에 이제 에듀케이션 세션 작성을 마쳤고 거기서 저희가 언어스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나의 수상 실력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팁은 저희가 이제 곧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테스팅 섹션에 들어왔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요. 원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받은 공인인증 점수, SAT, ACT, SAT2 이런 점수들을 공인시험 기관에 신청을 해서 점수를 보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커먼앱이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찍혀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미리 여러분들의 점수를 정직하게 작성을 해주면 꼭 그 공식 성적표랑 대조를 하지 않아도 한 번은 여러분들의 점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 입학 사정관들이 빨리 나의 점수를 볼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이유가 내가 받은 점수를 그대로 써주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얼리를 낸 다음에 시험을 볼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가 학교에 점수들은 보낼 거지만 여기에서도 네가 직접 스스로 너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써볼래? 라는 질문이고요. 저는 예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뜨죠.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일단 다 지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알려주고 싶은 과목들이 뭔지를 써주면 돼요. 눌러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눈에 익숙하시지 않나요? ACT고요. 이거는 이제 올드 SAT죠.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험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SAT입니다. 1600점 만점의 SAT가 바로 이 SAT고요. 그 밑에는 SAT2죠. SAT Subject Test. 그 밑에는 AP 시험이고요. 이게 IB 스쿨에 다니는 친구들은 보통 IB 시험을 보기 때문에 IB도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컴퓨터로 보는 TOEFL IBT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종이로 보는 P-TOEFL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PBT가 하는데 이게 종이로 보는 TOEFL 점수도 있고 PT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IELT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싶은 점수들을 써주시면 돼요. 유학생들은 보통 ACT, 그리고 여기 있는 New SAT, 그리고 SAT2, 그리고 AP, 그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IB 또는 TOEFL까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입력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저는 SAT하고 SAT2하고 AT하고 그리고 TOEFL을 받고요. IBT를 받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개가 딱 들어갔죠? 다음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국가에서 일무적으로 봐야 하는 시험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능이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가집니다. 그 수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무조건 봐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노를 적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컨티뉴를 누르기 전에 밑에를 보시면 제가 위에서 SAT, SAT2, AP, IBT를 셀프 리포팅 하겠다고 넣었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탭이 4개가 쫙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티뉴 누르고 한번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 이제 SAT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 SAT를 지금까지 몇 번 봤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본 횟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일단 2번 봤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Have you taken the SAT? 에세이가 되어 있죠. 요즘 이제 에세이가 필수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저는 에세이 봤다고 답변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SAT를 몇 번 볼 건지를 여기에다 또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11월 1일까지 얼리 마감인데 내가 좀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물론 한국에서는 11월 초에는 SAT 시험이 없지만 11월 초에 SAT를 보고 11월 말에 결과를 늦게라도 보내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나는 앞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11월 SAT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에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언제 그 시험을 보는지 써주는 겁니다. 그냥 제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를 2020년 11월에 볼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위에서 과거에 SAT를 2번 봤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밑에서 뭐가 그래요? 가장 높은 점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슈퍼스코어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슈퍼스코어가 뭔지 모르겠다면 저희 유아를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첫 번째로 뭘 물어봅니까? SAT의 Reading과 Writing과 RW 섹션에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었니?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2번 본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저는 770점 한번 골라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 770점을 언제 받았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2번 본 것 중에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언제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임의로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라고 할게요. 10월 아마 5일에 있었을까요? 시험이? 잘 모르겠네요. 예시로 넣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은 그 시험 날짜에 맞춰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네가 2번 본 SAT 중에서 가장 높게 받은 수학 점수가 몇 점이니? 라고 물어봤죠. 저는 800점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를 위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SAT가 없었지만 5월 2일에 받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본 시험의 날짜가 달라도 가장 높은 점수를 집어넣었다는 게 여기서 알려드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뭡니까? 너가 받은 SAT, essay 중에서 가장 높은 essay 점수가 몇 점이었니? 라는 거죠. essay는 이제 24점 만점인데 보시면 이제 컴바인드 essay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essay 점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높게 받은 거 저는 한번 20점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5월 2일에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칼리지 보드에 로그인 하셔서 꼭 안 헷갈리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로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미국 대학교에서 읽다가 고개가 한번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뭐야 이거. 예. 이런 특히 점수 리포팅 하는 거는 민감한 사안이니까 실수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 똑같거든요. SAT 서브젝트 테스트. 넌 몇 개를 받고 몇 개를 리포트하고 싶니? 난 2개 봤어요. 라고 하면 다 똑같죠? 그럼 뭡니까? 언제 받는지 입력을 달리해서 불러줘야 되고요. 여기서 시간이 나다고 할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받는지 SAT 2 과목이 쭉 남아있네요. SAT 2 케미스트리 저는 800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화면에 칼리지 보드 창 띄우셔서 쫙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AT도 마찬가지입니다. AT는 내년 5월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 연도를 잘 기억하셔서 몇 년도 몇 월에 받는지 어떤 과목을 받는지 칼큘러스 BT를 받는지 컴퓨터 사이언스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본 걸 넣으시면 되고 1, 2, 3, 4, 5점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팁을 알려드리자면 4점 이상만 넣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셔서 학점을 인정받을 때 3점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3점을 받은 AT를 알려줘 봐야 이득은 없다라는 겁니다. 4점은 괜찮아요. 4점은. 그리고 미리 또 이게 알려드리면 이게 A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AT 점수는 칼리지 보드에 신청을 해서 성적표를 보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대학교가 그걸 다 믿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합격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성적표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대조해서 맞는지 보고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은 점수들만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일무적으로 다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SAT도 내가 4과목을 봤는데 여기에서 가장 잘 본 게 딱 한 번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만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계획을 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컨티뉴 하면 토플도 똑같아요. 토플도 몇 번 봤니? 나와있죠. 한 번이니 두 번이니 한 번 봤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토플 몇 번 볼 거니 또 나와있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리딩,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점수를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퀄리티 보드가 아니더라도 ETS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와 날짜에 맞게 잘 옮겨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테스팅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테스팅은 되게 쉬워요. 저는 이제 질문에 다 답변 안 했기 때문에 왼쪽에 이제 체크 표시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는 액티비티스와 라이팅이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액티비티스와 라이팅은 뭡니까? 학생들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채워 넣는지를 빨리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 합격 사례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세션은 다음 영상에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